네, 안녕하세요. 지퍼스난입니다. 이거 칸인데요. 일단은 점검은 다 끝났어요. 원인 찾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, 점검을 제가 했는데, 점검 도중에는 제가 원인을 정확하게 못 찾아가지고 영상을 안 찍고, 나중에 마지막에 거의 돼서 찾았어요. 그래서 일단 영상을 지금 뒤늦게 조금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이 차량은 칸이고요. 증상은 암전류가 있어서 지금 이게 한 이틀에서 길게는 3일, 거의 이틀이면은 방전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전기가 새는 거는 이게 진천에서 오신 차인데, 진천에서도 전기가 새는 거는 아셨대요. 근데 이제 원인은 어디서 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다시 의뢰를 좀 하셨어요. 암전류가 0.3에서 0.4A가 새니까 실질적으로 90짜리 용량의 배터리 같으면 0.4A 같으면은 빠르면은 한 하루 반에서 길게는 한 3일까지 버틸 거예요. 배터리가 새 거일 경우에. 예. 딱 그 정도 되면은 방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오자마자 배터리를 테스트를 해봤어요. 배터리 성능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배터리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. 배터리는 상태가 좋아요. 그래서 완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, 또 오시면서 충전이 들어갔을 거니까 완충이 됐고, 또 그렇게 해서 주행을 해서 완충이 금방 됐다는 얘기는 배터리 성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 초창기 한 19년도 차니까 꽤 오래됐어요. 지금 4년? 한 4년 5년 가까이 됐는데, 작업한 지가. 그때 윈치도 해드렸고, 이후에 뭐 카라반 하신다고 하면서 뭐 선을 많이 따고, 지금 저희가 작업한 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지금 작업들이 이루어진 거를 제가 봤어요. 그래서 엔진룸 쪽부터 해가지고 다 하나씩 차단시켜 가면서 암전류의 그 변화를 측정을 하다가 찾았는데, 자, 이제 본넷도 닫아도 되니까 다 닫을게요. 제가, 자, 본넷도 닫고, 자, 삑 하면서 지금 백미러가 접혔죠. 네, 접혔어요. 다시 한번 잠가 볼게요. 네, 문 잠긴 거 확인하셨죠? 이 상황에서 안개등이 들어옵니다. 이 상황에서 안개등이 들어오네요. 이상하고. 네. 자, 여러분들 대충 눈치채셨죠? 키를 완전히 락으로 잠근 상태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도, 지금 나오는 신모델 그 쿨맨 같은 차량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슬리핑 모드라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슬리핑 모드.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키를 두 번을 이렇게 완전히 잠근 상황이라고 한다면 BCM에서 전원을 차단을 시켜야 돼요. 차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겠죠? 네. 이렇게 될 리가 없겠죠. 눈치채셨죠? 네, 이겁니다. 결론은 이거예요. BCM에서 전원 차단을 못 시킵니다. 즉, 키를 이렇게 잠궜을 경우에는 자동차는 일단은 기본적인 메인 전원을 다 차단을 하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슬리핑 모드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게 돼 있는데, 지금 그 기능이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왜 얘가 이렇게 영향이 있었을까, 그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. 네. 찾아보니까 이 증상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이제 그 고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배터리를 교환하고 나서 그렇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. 전에 K3 한 대가 다른 데 매장에서 배터리를 갈고 시동이 안 걸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정비하시는 분들끼리 정보 공유를 막 하면서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걸 찾아 막 하면서 예측을 해봤는데, 저는 배터리를 갈았다는 얘기를 듣고, 그리고 나서 시동이 안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ECU 쪽 데미지 먹은 거 아닌가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진짜 ECU가 나간 게 맞았었습니다.
이게 그렇게 해서 파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. ECU나 BCM이 전기가 역으로 때려버리는 거죠.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. 못 막아요. 차단을 못하는 거죠. 워낙 속도가 빠릅니다. 그 전압도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이제 파손된 사례가 있는데, 이것도 손님 얘기로는 배터리를 갈고 나서 한 달 정도부터 후부터 그런 증상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. 물론 내피셜일 뿐이에요. 거기서 잘못했다? 그렇게 확단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, 또 하나가 이 BCM이 좀 고장이 많이 나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. 이 19년형이거든요. 19년? 2019년? 네, 그것 때문에 파손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. BC 자체적인 파손,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체적으로 고장이 났을 수도 있다. 네,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문제는 BCM을 구하기가 힘든 지금 그런 모델이라 지금 여기서 좀 갈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.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원인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원인은 그래서 BCM에서 맨 전원 차단을 못 시킨다. 키도 없고 지금 다 오프 상태인데도 이렇게 안개등 들어와요. 미등하고 미치는 거죠. BCM이 딱 릴레이가 붙는 소리가 들립니다. 딱 하면서.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방전, 즉 암전류가 있던 차량이 해결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엔진룸 쪽에 보통 이전에 저희가 윈치 설치해 드린 게 있었고, 그리고 이번에 차량이 입고됐을 때는 저희가 설치한 것 외에 다수의 이제 전기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거를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죠. 그래서 엔진룸 쪽에 먼저 암전류를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라인이 따로 설치가 된 게 있는지 다 확인을 했었는데, 엔진룸 쪽에서는 전혀 암전류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장치들은 없었고요.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서 찾았는데 스마트 미러, 블랙박스, 기타 등등 다 문제가 없었어요. 하지만 BCM과 내비게이션 오디오, 그 다음에 접이식 백밀러에 관련된 이제 메모리 퓨즈 쪽이 관장하는 부분이 그쪽 라인 어딘가에서 암전류가 있었다는 걸 이제 확인했던 상황이죠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암전류의 수치는 0.35에서 0.4A, 굉장히 높은 수치의 암전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고, 그런 것을 확인하던 와중에 이제 실내에 장치되어 있던 그 요만한 어떤 장치가 있었는데, 이 장치가 선을 따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운전석 밑에 쪽으로 해서 운전석 옆쪽으로 라인을 따라가서 이렇게 BCM 밑에 쪽, 그러니까 내부 트림이 트림이 있는 그 안쪽 어딘가에서 선이 별도로 따져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됐어요. 문제는 이 선을 굵기를 보니까, 굵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 4mm? 3mm, 4mm 정도. 뭐 한 2.5스퀘어 이상, 3스퀘어 정도의 굵은 선이었어요. 그래서 뭐 보통 조그만 선 같으면 저희가 납땜으로 이렇게 많이 연결을 하는데, 굵은 선, 약 3스퀘어, 3.5스퀘어 정도, 그 정도 수준의 굵은 선은 실질적으로 납땜이 어렵거든요. 그래서 보니까 압착 슬리브를 써가지고 연결을 하셨더라고요.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굵기의 선이라면 인가전류가 좀 나오죠. 그런데 이제 이상했던 거는 실내 정션 박스 쪽 메인이 들어오는, 그러니까 엔진룸 쪽에서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메인 퓨즈가 실내 쪽 정션 박스로 들어오는 메인 퓨즈가 있고, 그 메인 퓨즈를 따라서
정체 박스로 라인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정체 박스로 전원 공급을 해서 이제 분배가 되는 방식인데 거의 뭐 그 정도 선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근데 그 선을 실내에서 딸 만한 데가 메인 빼고는 있을까 싶더라고요. 근데 그런 장치를 그 정도의 인가 전류가 필요한 굵기의 선을 실내에서 따는 경우는 거의 없죠. 거의 없어요. 대부분이 이제 별도의 회로를 구성해서 배터리에서 실내로 선을 따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안 그러면은 뭐 메인 퓨즈가 터질 수도 있는, 왜? 그 정도 굵기에 약 3에서 3.5 스퀘어 정도 굵기의 선이라면 엔진룸에서 실내로 넘어오는 메인 퓨즈 정체, 그 메인 퓨즈가 터질 수도 있죠. 그 정도 굵기의 선을 쓰는 장치라고 한다면. 근데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이제 암전류가 생기는 위치는 대략 알았는데, 찾았는데, 야, 이걸 잘라봐야 되나, 선을? 참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근데 결국에는 저희는 못 잘랐어요. 그 장치가 무슨 장치인지를 찾아본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겠어요. 뭐 검색을 해서 그 메이커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장치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오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요. 저희가 오전에 그걸 확인을 하고 오후에 좀 늦게 차주님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제 그게 했더니, 제가 이렇게 했던 상황에서 안개등이 들어오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다행히 그게 안 된다. 그래갖고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정확하게 이거를 지금 확인은 못하고 그러고 있다. 하지만 제가 테스트 했을 때의 그런 증상은 나오질 않고 있다. 그 다음에 오랜만에 차가 들어왔는데, 야, 이 별의 별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. 저희가 못 보던 게 막 잔뜩 달려있는 거예요. 더군다나 요번에 그 문제가 됐던 그 장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라반 관련 장치더라고요. 근데 재밌는 게 그거였어요. 제가 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카라반에 전원을 공급해준 메인선은 배터리에서 따갔는데, 실내에 있는 그 요만한 네모난 박스에 3.3에서 3.5 스퀘어의 그 선은 또 실내에 별도로 달려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박스는 이 카라반을 컨트롤하는 뭐 어떤 장치였던 것 같은데, 그래도 그렇지 카라반을 설치하면서 그 장치를 실내 어딘가에서 선을 이제 땄단 얘기거든요. 야, 그게 실내에서 딸만한 선의 용량은 아닌데 어떻게 왜 이걸 실내에서 땄을까? 잘못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. 결국은 이제 차주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슬리핑 모드가 안 들어가는 조건이 해결된 게 그 선을 다 잘라냈대요. 장치도 다 잘라내고.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거라고 한다면, 야, 이거 설치하시는 업체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런 내용으로 해결은 됐습니다. 최종 확인은 대전에 한번 오실 일이 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면 되겠죠. 아니면 그동안 한 이틀 있으면 방전이 됐는데 이제 방전이 이틀 정도 지나도 안 된다고 한다면 해결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고,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전기 쪽은 더군다나 지금 뭐 하이브리드 최신 차량들은 모든 게 다 통신으로 구성이 돼 있고 굉장히 예민해졌어요. 그런 거 보면은 함부로 건드릴 만한, 이제 개인들이 손대 가지고 막 개조하고 이럴 어떤 범위가 이제 넘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을 잘 영상 보시고 인지하셨다가 뭐 내가 실력이 되면 하면 돼요.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잘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작업하면 되겠지만,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작업을 하고, 아니면 정말 잘 하는 업체를 찾으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얼마나 힘든 고생을 하셨나, 차주분. 치를 떨으시더라고요, 진짜. 6개월간 엄청 고생하셨대요. 자,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.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소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다음에 또 이제 뭐 정비 사례, 특이한 사례들이 있고 하면은 또 올려서 안내해 드리는 걸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